왠지 교수님 딱 예. 보면 예. 맛집 투어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뭐 이 등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맛집 좋아합니다. 엄청 맛집 좋아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바로 네. 이 5G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태초의 산업인 농업마저도 변화를 피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농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즘은 이걸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마트팜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게 왜 대두됐는지 이런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거의 뭐 발전이 농업과 함께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농업의 영역에서 5G에 기반한 이 스마트 산업, 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2019년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다 선진국인데 농업만큼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이다라고 해서 개도국적 지위를 이용해서 네.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특히 2020년, 21년을 준비하는 농업에 있어서는 이 스마트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해외에서는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보다도 어그테크라든가 어그리테크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농사라는 것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청년들도 가끔 이제 귀농 귀촌해서 이제 시골에서 살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몇 년 안 돼서 상당 부분 다시 되돌아와요. 그 이유가 농업에 대한 낭만성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네. 야, 이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데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함께 새로 등장한 게 ICT 기술의 여러 센서와 계측 도구, 그 다음에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네. 농사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한 게 바로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성도 엄청나게 극대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작황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농업 선진국들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농업 선진국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스마트팜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농업 법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네덜란드입니다. 원래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하나 키우면 방울토마토가 밑에서 자라는 것과 위에서 자라는 것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프리바라는 곳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는요, 그 방울토마토가 어디서 열리든지 그 사이즈와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봤더니 모든 것들이 전자동화돼서 온도, 습도, 기온, 그 다음에 영양 상태까지를 조절해서 방울토마토가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롤러가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야말로 이제 농업이 아니라 농사가 과학이 된 이런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성 혁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농작물 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생산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한마디로 스마트팜,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서 스마트한 농업으로 전환된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도대체 5G와의 연관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스마트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노동 의존성에서 탈피하다 보니까 네. 한 농민이 또는 농가 법인이 경작할 수 있는 그 헥타르가 굉장히 광의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럼 무슨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 하면 철저히 데이터에 의존해요. 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지금 어디에 작황되고 있는 그 작물이 물이 좀 모자른다든가 일조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있다든가를 실시간 자기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관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재적소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의 환경인 5G 환경, 이게 원활하게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스마트팜 투자가 굉장히 높고 스마트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G가 기반이 된다면 농업혁신 사회 경제적 가치는 2030년 최소 2,600억 원 정도 농업 시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인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동통신사들이 열심히 이런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컨셉에서
5G 기술력을 입증하고 사실은 이 스마트팜 시장을 성장시켜서 이것을 한국형 스마트팜을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델도 갖고 있을 텐데요. 어떤 정도로 이 통신사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이동통신 3사는 LG CNS,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SK텔레콤, 최근에는 카카오그룹까지도 이 스마트팜과 관련된 계열사들을 만들고 사업부를 만들고 스마트팜 기술과 관련된 ICT 분야를 육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최근에는 그 사업 부문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철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스마트팜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 농작물을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완벽한 공식,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설 원해를 얼마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배관은 어떻게 하고 기압은 어떻게 하고 양액은 어떻게 주고 이 공식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공식들은 정말 수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거쳐야지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동통신 3사들은 좀 너무 발빠른 성과를 내려는 기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시장 규모와 주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는요, 우리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서 조만간 식량 수급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 생산성은 매년 2.6%씩 증가하는데 반면에 인구 증가율은 그거보다 앞선 3%씩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과 같은 농업 생산성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나오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에 주목하고 있고 ICT 분야의 강국인 우리나라가 농업과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만 축적하면 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G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농업 혁신이 엄청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새로운 먹거리로서 많이들 주목하고 있고요. 그 중에 많은 이동통신사들이 또 이 기술을 또 이 산업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또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있는 거죠. 기존에 농업 기업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동통신 기업이 서비스 기업이 아니라 1차 산업, 농업을 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산업의 지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5G 분야는 농업의 발달, 스마트팜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그 인프라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을 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없으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되면 그런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